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7강 시간으로서 6. 용도지구, 7. 용도구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용도지구의 지정하고 용도지구의 종류인데, 먼저 용도지구는 일단 우리가 용어의 해설 시간에 배운 대로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 어떤 토지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높이, 건축물의 높이죠. 그런 것들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자, 용도지구는 뭘로 결정한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 국토행임이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요게 제일 핵심이 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항상 잘 모르면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다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구구나. 용도구역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시간에 봤던 용도지역 역시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자, 용도지구는 중복지정도 가능합니다. 네, 중복지정도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죠. 자, 용도지역에서는 중복지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용도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구의 지정. 자, 지정권자. 누가 지정을 하나? 자,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입니다. 대도시시장. 요 세 개의 기관이죠. 사람이면서 직책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기관이 지정권자이고, 그리고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방법은 뭘로 한다? 그렇죠.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때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 절차는 법률의 기준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도 없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용도지구의 종류에 대해서, 이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구의 종류 하나씩. 첫 번째는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경관지구. 자, 경관과 관련된 지구죠. 그래서 이 경관을 보호 그리고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종류에는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치가지 경관지구죠. 그러니까 자연 경관지구는 자연 상태를 보호하고 형성하는 것이고, 수변은 물가, 한강 수변이라든가 낙동강 수변이라든가 이런 수변, 강물 주변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가지는 도시 시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경관지구고, 두 번째 지구에는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 아름다운 미자죠. 아름답게 본다는 뜻입니다. 미관지구. 자, 이 미관지구는 아름다운 상태죠. 아름다운 경관,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미관지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중심지 미관지구, 그리고 역사 문화 미관지구, 세 번째 일반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고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하고 역사 문화 미관지구 외의 지역이죠. 이거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고도지구의 고도, 높을 고, 경도도. 그래서 고도니까 최고 또는 최저겠죠.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최고는 높이를 최고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고 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저 고도 지구는 제일 낮은 거니까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가장 낮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방화지구입니다. 방화. 그러니까 방화지구는 불화자니까 화재를 방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방화지구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방제지구입니다. 방제. 자, 재해를 방어한다는 얘기니까 방제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그것이 바로 방제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보존지구입니다. 보존. 이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보존지구 세 가지는 순서대로 보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 보존지구 이렇게 있는데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라고 합니다.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하고 생태계 보존지구는 야생동물 서식처 등 이런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시설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시설보호지구는 글자도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는 지구예요. 그래서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 보호해야죠. 그리고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학교,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시설보호지구의 한 종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덟 번째는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취락지구. 취락은 마을을 얘기해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에 네 가지가 있었죠. 도시지역 안에 주상공업,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녹지지역이 자연 취락지구의 하나 종류에 들어가죠. 즉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자연 취락지구라고 합니다. 그럼 집단 취락지구는 취락지구의 또 하나의 종류인데 두 가지, 하나는 자연, 하나는 집단인데 집단 취락지역은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지구예요.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그러니까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지구인데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거개발진흥지구, 두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세 번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네 번째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다섯 번째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글자 그대로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업이니까 공업기능입니다. 공업기능, 그리고 유통이니까 유통물류기능, 이거 합친 거죠.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관광휴양개발지구는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하고 복합개발진흥지구는 방금 앞에 말한 그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 즉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그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이거 외에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자, 이제 열 번째는 특정 용도
특정 용도를 제한하는 지구입니다. 제한. 어떤 특정 용도를 제한을 해요. 제한. 중요한 건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주거 기능을 보호하거나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이런 거죠.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 보호 지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정 용도를 명명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1번째는 이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자, 이제 기타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 밖입니다. 그 밖의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방금 위에서 말한 10가지 외에 요거 10가지를 더 세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요거는 이제 아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었고, 이거는 이제 12번째는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 조례. 이건 조례로 정하는 거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인데, 이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기의 조례에 따라서. 자, 이렇게 용도지구의 지정권자 아까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용도지역 종류 12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용도구역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도구역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 1. 용도구역의 지정 2. 용도구역의 종류. 역시 용도구역 역시 용도지구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용도구역은 이전에 배웠던 용도지역하고 방금 전에 용도지구, 이 지역들의 그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을 따로 정함으로써 그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의 중복 지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지정 이제 하나씩 보면 용도구역의 지정. 자, 먼저 용도지구와 마찬가지로 지정권자부터 보겠습니다. 지정권자. 자, 어떠한 자가 지정을 할 수 있는가? 용도구역을.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 국장,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도시시장입니다. 대도시시장. 이렇게 넷의 기관들이 그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뭘로 결정한다? 이 지정을 하거나 이미 지정된 걸 변경하는 경우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정 절차 법령에 있는 걸 읽어보면 국토해양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본인이 지정 권한이 있는 것이어야 되죠. 있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도구역의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자, 두 번째는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용도구역은 다 구역자가 들어가요. 아까 용도지구에서 지구자가 들어가듯이 용도구역은 다 구역자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하는 구역, 조정구역. 자, 네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의 지정권자하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권자가 바로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국장입니다. 국장. 그리고 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도시 주변 환경 보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래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발 제한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입니다. 자, 도시니까 도시.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그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목적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하는 것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그리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공원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은 도시지역 안에서 식물 생장하는 거죠. 식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죠. 그래서 시가화를 조정하는 거니까 시가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잠시 조정, 멈춰! 이 의미가 강해요. 문장 자체도.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의 그 지정 절차를 보면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개입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의 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보류죠. 멈추는 것. 시가화를 좀 조정이란 말은 승도르다. 잠시 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은 잠시 유보하는 겁니다. 시가화를 유보. 그래서 방금 시도지사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국장은 언제 하냐? 또 단서 조항이 나오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획입니다. 국장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국가계획하고 관련이 있을 때 시가화 조정구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가화 유보, 지금 조정에서는 유보를 하는데 시가화되는 걸 유보하는데 무한정 유보할 수는 없잖아요.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언제냐? 5년 이상. 자, 5년 이상 몇 년 이내? 20년 이내입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죠.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에 지정을 해서 결정이 났는데 그것이 언제 효력을 발휘하냐? 효력을 잃느냐? 언제 잃느냐면 시가화 유보 기간 어떤 5년에서 20년 사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정했으면 자, 이 10년이 되는 날 10년이 되는 날이 계속 끝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끝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자,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그 실효 사실을 반드시 고시해야 합니다. 자,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건 수산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이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그 지정 절차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공부 7강 시간이었고 그 6 용도지구 7 용도구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